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그 피해 범위가 꽤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가 종료된과 동시에 전국에 수대가 바로 내려지고요. 신병이 확보된과 동시에 구속이시고요. 아들을 잃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엄벌, 최고의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법은 뭐 정석대로 가는 것 같은데 검사입니다 한마디에 여러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영장까지 보여주고 여러 자료들을 보내줬는데 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의사라면서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40대 의사가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41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41억이죠. 개인이 입은 피해로서는 최대액입니다.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처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검찰을 사칭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계좌가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으니 협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각 기관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실제로 이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활용됐고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의사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수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서 인터넷 링크를 걸어줬는데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서 이 의사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얘기니까. 예. 뭐 내가 누구 검사입니다 하고 자료를 보여줘서 약간의 위축되게 한 것까지는 보통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여기 검찰 말고도 이쪽 저쪽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 일단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악성 앱을 그 피해자가 열도록 하면서 이런저런 데 다 전화했어도 그걸 다 보이스피싱범 일당들이 받게 해놨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 전화한 것으로 그 기록이 남게 되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이 전화를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일당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활용됐고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하자 한 번 딱 믿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상한 조짐이 보여도 더 이상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피해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악성 앱을 열면은 또 전화가 보이스피싱범 일당에게 통화하는 저것도 좀 너무 놀랄 만한 일인데 박 변호사님이 이게 전문가시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보이스피싱은 크게 기관 사칭형과 대출 권유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 권유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이 또다시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고령층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한다고들 오해하십니다. 그렇지만 고령층은 자신들이 범행의 타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관련 교육을 많이 받아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젊은 층의 보이스피싱 피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수법이 상당히 치밀해져서 도저히 직접 아는 관계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메일을 해킹하는 등 개인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처음에 하다가도 그 의심을 거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흥화되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겠지만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앱을 깔지 않는다. 국가기관에 절대 돈을 보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아무리 범죄가 진흥화되어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돈을 보내지 않는다. 혹은 국가기관은 저렇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공문서를 보내지 않는다. 이런 각종 앱을 함부로 링크하거나 뭐 깔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이 얘기 41억. 개인으로서는 최고 금액 보이스피싱을 당한 얘기, 한 의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부분도 꽤 딱딱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 사건 사고 이슈 끝나기 전에요. 나라 밖에 재밌는 영상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분위기 전환하고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소가 왜 저 은행에 갔는지 모르시죠?
배가 고파서 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뭐돈 찾으러 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좀 재미있는 영상으로 사건 사고 소식 마무리해봤습니다.